화상관계의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3월 8일 선고된 74년생 남자 케이스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분이 42살입니다. 벌써 한 2016년이니까 한 7년 전 사건이죠.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전자소송 전에 종이소송 보고서인데 요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 먼저 쓰게 돼 있었죠. 주거 이력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걸 전자 보고서에 쓰지만 10년치를 조사했습니다. 2005년에 2007년까지는 본인은 기억이 없죠. 2016년이니까 한 9년 전 일을 기대한 기억 못할 수도 있죠. 2007년에서 9년에 이 주소지가 있는데 이때는 임차, 모친 보증금 200에서 300, 월 3, 40 정도로 기억한다. 이런 걸 이제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2009년에 12년도에는 또 어느 지역에서 이때 2012년 현재까지는 모친 보증금 3천에 월 45만 원. 이 모친명의 보증금이 채무자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압류금지죠. 그 정도 재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렌트카운터, 나이트클럽 웨이터 등 여러 가지를 이제 전전하면서 월 수입이 실제 7, 80인지 200인지는 모르지만 본인 진술은 그렇습니다. 지급 불능 시기는 2014년으로 봅니다. 2000년경 지인이 수개로 수산물 소매업을 동업하기 위해 카드 대출 100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으나 이 지인이 잠적했습니다. 실패했죠. 위채무를 갚기 위해 여러 장의 카드를 돌려모으면서 채무가 증가했고 이후 나이트클럽 웨이터, 렌트카 운전 등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교통사고까지 당해 당시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근로 능력이 없고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결혼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부친은 72세고 어머니는 69세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간병인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살고 계시죠. 그다음에 총 채무는 8,269만 원입니다. 주로 이제 생활비 돌려받기죠. 생활비 돌려받기. 한가할 재산은 없고요. 미혼입니다. 지금 배우자는 없고요. 부모 재산은 이제 부친이 시골에 다 11필지 땅이 있지만 이건 아버님의 고유 재산이죠. 아버님이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보증금 3천을 갖고 있는데 이마저도 채무자가 도와주지는 않고 여동생이 도움으로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무자녀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자녀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써주죠. 부친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면서 세무별 과세증명서상에는 12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 사실이 존재하나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에 의하면 지적전산 자료 조회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 간지인이 위 토지 중 한 필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땡땡땡 명의로 1969년 및 48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함. 따라서 토지는 부친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은 아니다. 현재 모친의 주거지 임차보증 3천만 원이 존재하고 면제재산, 정확하게는 면제재산이 아니고 압류금지라고 써야죠. 이거는 이제 사실 좀 명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류죠. 면제재산, 입에 이제 익어서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압류금지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 여동생이 도움으로 마련한 것이 진술하고 가사, 채무자 명의 은닉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집행제한, 압류금지죠. 압류금지를 집행제한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저는 압류금지 범위로 한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죠.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고 따라서 최종 결론은 파산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러 줄을 좀 한 장을 채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씁니다. 간단하게 쓰고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는데 파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재산이 없다는 걸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빈칸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서류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있으면은 거기다가 자세하게 쓰죠. 예를 들어서 부모 재산이 있다. 거기다 자세하게 상속 재산이 있다. 자세하게 쓰죠. 은닉 재산, 보험이 은닉됐다. 자세하게 쓰죠. 근데 보험이 빈칸이고
쓸 게 없는데 그거를 굳이 이 사람은 보험 없습니다. 이 사람의 보증금은 뭐 부모님 일을 어떻게 저쩌고 해서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수원이 그런 스타일이죠. 이 보고서가 한 10장 정도 되죠. 목차 앞에 있는 거를 자세하게 보증금 상황, 보험 상황, 주거지 상황,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상황, 상수에 관한 거, 그 항목을 10가지를 나눠서 이거를 자세하게 풀어 쓰죠. 없다는 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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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해서 뭐 한 10장, 20장 쓰죠. 관제인도 힘들고, 그쵸? 채무자도 힘들고.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재산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조사한다고 없는 재산이 생겨나는 거 아니죠. 조사는 어차피 있을 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의 노하우라든가 스킬,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의 조사 기법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지, 보고서를 상세하게 쓴다 그래서 뭐 판사들도 판결문을 간이하는데 관제인도 서울처럼 간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사실은 많죠. 공모조서는 뭐 등기부 떼어서 구입 시기가 이때인데 채무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그렇죠? 채무자는 1972년생, 74년생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2016년 전자소송 되기 전의 보고서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제가 이제 오픈백과에다가 1800개를 올렸네요. 이때. 총 지금까지 보면 한 3500, 360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때가 딱 절반인 시점이에요. 이때부터 다시 7년이니까 그 이후로 또 이만큼을 한 거죠. 처음에 제가 관제인 됐을 때가 2007년인데, 그때는 뭐 사건이 많지는 않았죠. 이게 본격적으로 사건을 많이 받게 된 건 2011년, 12년이죠. 12년. 11년에 시범재판을 하고 12년부터 전면 개편해서 30만원 낮추고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관제인 선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비용은 다운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관제인들도 좀 실력이 향상됐죠. 많이 해보니까 실수도 적어지고 보는 눈도 예리해지고 뭐 특이한 사건도 많고 스터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법원하고 또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또 판사들의 어떤 지도도 받고 뭐 또 실력 있는 관제인하고 선후배들끼리 이제 밴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줄여줬죠. 보고서를 39개에서 29종, 그 다음에 지금은 14종으로 점점 줄어도 뭐 환가가 주는 건 아니에요. 환가는 늘 꾸준히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